늘 돈 빌려달라는 남편, 그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현재는 그만두고 취직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심심해서 여기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 저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겐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올리게 되는데 정말이지 그 일을 떠올리면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주 원인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차례대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사실 이건 보면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소개팅으로 잠깐 만났던 사람이 부모님 주선으로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가 간혹 보이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닌 지 한 달 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한 회사 선배가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애인이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저보고 소개팅을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그 회사 선배는 평소에 무뚝뚝해서 가까이 다가가기에도 힘들었는데 그런 분이 친절하게 말하며 부탁을 하는 것 보면 그만큼 급한 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회사 선배인데 그 동갑인 그 사람이 곧 장가를 가야 하는 30대의 나이라서 그런 건지 어쨌든 회사 선배 부탁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소개팅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요즘은 솔직히 애인을 사귀고 그래도 그게 다 돈이고 귀찮잖아요. 게다가 대학교 때 하도 연애를 많이 해서 남자는 이젠 질린 상태였어요. 그런 저에게 소개팅을 부탁을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별로 내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신입이었던 저는 회사 선배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다고 잘 보여지나 싶긴 했지만요. 그렇게 소개팅에 나갔는데 거기서 회사 선배와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네, 소개팅 상대가 남편이었어요. 회사 선배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남편을 소개한 다음에 자기는 어디 약속이 있다며 잠시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떠났어요. 그냥 간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굳이 거짓말로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오늘 날씨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말해서 네, 그러네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친구한테 들었다며 신입치고는 나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들었다면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신입이라서 많이 힘들고 많이 혼나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뭔가 힘든 처지에 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솔직히 뭐 다 그렇겠지만 신입 때에는 욕먹는 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인자하게 칭찬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저를 어떻게든 마음 안 아프게 해주려고 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결혼까지 생각을 안 해서 잠시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 정도로 생각해서 서로 번호 교환을 하고 그 뒤에 여러 번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자기가 아는 지인의 아들하고 맞선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당장에 결혼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늘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예전에 소개팅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어찌 맞선을 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 맞선 때 부모님과 같이 나갔어요. 그때 정말 긴장했고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상대를 보고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크게 웃었어요. 그 맞선 상대가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저희 둘 보기 전까지 서로 똥 씹은 표정이었는데 서로를 보니 잉? 하며 서로 크게 웃었고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대체 왜 그러냐고 당황하시며 물었어요. 나중에 서로 이전에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하니까 그제야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껄껄 웃으시며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하면서 복권사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거의 상견례 같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날부터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혼수 준비하고 결혼식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그 뒤 신혼생활도 나름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백수 노릇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가장은 제가 되었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집안일을 하긴 하는데 뭔 놈의 친구랑 자주 노는지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취직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면서 줬는데 가면 갈수록 액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일 좀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 닥달을 한 게 효과가 있어서 회사에 다니고 그랬는데 또 그만두더라고요. 이번에는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말이 안 된다면서 하도 많이 싸워서 나온 거라고 말하며 사업을 하겠다고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회사에 다니지 뭔 사업이냐면서 어디 장사 수완도 잘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말했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할 거라면서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영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그게 잘 될 거라고 대박칠 거라고 하는데 마치 자기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사위라도 이건 아니라 하면서 대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써보기는 했느냐면서 나름 회사 생활을 해본 놈이 어찌 서류 작성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사업을 하느냐고 단번에 거절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비록 좀 그래도 사업하는 것도 경험이라는 둥 하며 자기들이 모은 노후 재산 전부를 남편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남편이 돈 필요하면 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사업 계획 제대로 듣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한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빌려드렸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로 억지로 하니 되겠나요? 결국에는 남편의 사업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저는 그냥 차라리 그만하고 다시 회사라도 다니는 게 어떠냐고 말해서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돈을 더 주면 된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말고 장부를 달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잖아요. 더군다나 사업이 점점 망하는 중에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남편이 수상하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남편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연차를 써서 한번 잘하고 있는지 방문을 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집에만 있지 왜 왔냐며 뭐라고 했지만 솔직히 전 거기서 남편이 잘하고 있으면 뭐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가 있을 때 제가 장부를 찾고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장부를 보는 정체불명의 장소로 돈을 쓴 게 보였고 나중에 남편이 와서 이게 뭐냐며 여러 번 따졌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투자처라고 말했는데 계속 말하니까 그게 불법 카지노에 쓴 돈이라고 했어요. 그걸 듣고 순간 제가 장부를 살피며 어림잡아 계산했는데 대략 몇 억 정도 카지노에 바쳤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모니터를 들고 남편한테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와 시부모님이 준 돈으로 그딴 걸 하느냐고 말하니까 자기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고 카지노를 통해 불리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말 그대로 비즈니스적으로 한 거고 경제적으로 한 거라고 우기니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게다가 불법 카지노였고요. 결국 저는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 카지노를 이용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장부를 보여주며 증거물로 제출했고 그 뒤에 남편은 각종 소송은 물론이고 제가 혼인무효 소송을 내서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피땀 흘린 재산이 카지노에 다 쏟아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경로하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 서로 헤어지게 되면서 근황도 못 듣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그렇게 돈돈하는 사람이 정작 관리하고 그러는 게 몰랐고 결국에는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어요. 게다가 은행에서도 하도 대출해서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소개팅만 해도 젠틀한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참 궁금하지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 사연들이 계속 올릴 텐데 그때마다 즐겁게 보시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에 봐요.